저 고양이들이 저렇게 가지들 끝에 냄새를 맡는 We've been up for way too long, but I don't wanna come down. Caught up in a long free fall, you got me off of the ground. Sway for a minute, but play move side to side. One way ticket, I want you in my life. Feel a mile high when you're on my side. High up in the sky. 어제 밤에 지금 오늘 날씨가 며칠이지? 2월 20일인가? 날짜 지나가는 것도 모르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우선 종자 있는 거 가지고 파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엄청 많이 파종을 해야 되는데 어제 드디어 이제 검역소에서 종자가 나와서요. 가지고 있던 종자 중에, 그러니까 국내 유통되는 종자죠. 이것저것 많이 파종을 했는데 제가 다알리아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다알리아 얘기하면 전 진짜 눈물 흘릴 만한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들인 돈도 많고 너무 잘 됐어. 처음에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다알리아를 정원에 첫 해 심었을 때요, 너무 잘 됐어요. 오는 사람들마다 다 칭찬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 손에 다알리아의 신이 붙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해 날씨가 너무 잘 도와줬던 거예요. 다알리아가 제주도에서 잘 돼요. 단연생으로 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를 캐지 않아도 땅에 얼지 않기 때문에. 보통 승패가 언제 갈리냐면 여름에 비가 오느냐 마느냐,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데, 그해 그 다음 첫 해는 너무 비가 안 와서 너무 잘 됐고,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비가 너무 많이 왔고요, 태풍이 너무 많이 지나갔고, 지금 또 막 갑자기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많이 불었고, 결정적으로 막판에 늦가을에 다알리아 얘기하니까 또 이거 바람 온다. 늦가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지역적으로 굉장히 국지적으로 우박이 떨어졌어요. 제주도 뉴스에서만 나왔어요. 저희 동네에 500원짜리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구근이 다 날라갔습니다. 그 당시 제가 문익점 놀이를 해 가면서 외국에서 들여온 구근들이 많았거든요. 돈 되게 많이 투자했어요. 다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답이 없었어요. 그때 살아남은 구근들이 거의 없어. 그리고 이제 전화 온다. 다시요. 신랑한테 전화 갔었어요. 제가 핸드폰으로 지금 찍고 있는 중이라. 그래서 다알리아를 몇백만 원어치 날렸습니다. 다알리아 구근들이요, 좋은 품종들이 굉장히 비싸요. 날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점차 포기하다가 이제 제가 절화 농장으로 어느 정도 변모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그래서 다알리아를 손을 안 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너무 고급 품종들은 이제 안 되고 돈이 없으니까 한번 망해본 역사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다알리아는 종자로 번식하지 않습니다. 종자로 번식은 가능하지만 얘네들이 특징이 뭐냐면 교잡이 너무 잘 돼요. 그리고 교잡이 되면서 희한하게 얘네들은 내가 볼 때는 그 관상의 가치가 너무 없어지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열성 유전인 것 같은데 얘네 입장에서 분명히 우성이겠죠. 우성 유전이겠죠. 보기 싫은 모양으로 언제나 나오기 때문에 종자 번식은 안 하는 게 맞다라고 해요. 그지만 가끔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인터넷에 보면 종자를 판매를 해요. 특히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애들은 종자로 그래도 좀 된다라고 하는 애들이고, 사실 이제 국내 종자라서 사실 저는 못 믿겠는데, 물론
얘네들도 다 외국에서 수입이 됐어요. 수입이 된 거지만 솔직히 못 믿겠어. 못 믿겠어서 그냥 우선은 그냥 테스트로 발화를 시켰어요. 원래 이렇게 추울 때 안 하는 건데 제가 좀 이따가 뭔가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정말 이렇게 무식하게 식물을 키울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만한 짓을 저는 자주 하기 때문에 했거든요. 테스트로 발화를 했는데 다른 것들보다 훨씬 빨리 올라와요. 파종하고 나서 2, 3일은 정말 날씨가 좋았는데 어제 온도가 밤 온도가 끝내주게 떨어졌죠. 거의 0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두 번 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날씨였거든요. 물론 이 온상 뚜껑은 닫았어요. 온상 뚜껑은 닫았는데 이렇게 아침에 와서 보니까 올라온 종자들이 얼었어요. 뿌리까지 갔으면 바보가 되는 건데 물론 이제 아직 살아남은 애들도 있고 아직 안 올라온 애들은 오히려 나아요. 일찍 올라온 애들이 얼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뭘 해야 되냐, 온상에다 넣는 거 가지고는 답이 없어서요. 위에 이제 보온용 덮개를 덮어놓고 갔어야 되는데 제가 경험이 한 번도 없어서 이렇게 추울 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다알리아 종자를 파종해본 경험이 없고 이렇게 추울 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도 이럴 때 잘해요. 자, 또 무지막지하게 꽃을 키우는 사람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다알리아 중에 굉장히 크게 자라는 다알리아예요. 나무 다알리아라고 하는데 작년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겨울이었어요. 인터넷을 뒤지고 있는데 종자가 나오더라고요. 다알리아 종자가 국내 유통이 잘 안 돼요. 수입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알리아 종자나 구근에 묻어있는 어떤 바이러스균이 옥수수하고 관련된 그 바이러스인 게 있대요. 그래서 국내에 들어오는 걸 거의 철저히 막는 거고, 그 다음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원산지가 증명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동네에 사실은 옥수수 키우는 사람 거의 없는데, 그죠? 하여간 겨울에 종자를 샀습니다. 겨울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겨울에 파종을 했습니다. 12월 초인가 파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미친 듯이 싹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실내에 뒀죠. 물론 딱 상태를 봐서는 너무 비리비리하게 올라왔어요. 원래는 이제 여름에 되면 더 단단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2월 중순쯤인데 겨우내 잘 자랐고요. 이게 키가 이만큼 더 컸었거든요. 저 이렇게 무식하게 올라오자마자 또 삽목한다고 이렇게 또 잘라놨어요. 욕심 가득하게 번식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면요, 겨우내 구근이 잡혔어요. 이거 보이세요? 네. 다알리아 같은 종자들은 구근이 온도가 떨어지면 더 잘 생겨요. 그래서 다알리아를 사실은 설이 맞기 전까지 직전에 캐가지고 들어오시는 게 낫지, 겁이 나서 빨리 들어오시면 구근이 살이 찌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아나요? 서리가 언제 내리는지. 내가 하느님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은 겨울에 땅에 얼지 않은 제주도는 굉장히 다알리아 키우기는 좋지만 여름에 다 녹아내린다. 삽목했는데 지금 상태 보면은 얘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삽목해놓은 지도 꽤 됐거든요. 한 20일 됐나? 진짜 욕심 가득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얘네들은 벌써 잘랐더니 순이 났고요. 이거 조금 더 크면 아마 여기 쳐가지고 또 삽목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구근에서 또 싹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예. 다알리아 커팅하는 거 구근으로 눈내는 게 아니라 삽목도 굉장히 잘 돼요. 이게 식물 호르몬제가 있으면 조금 도움을 받으면 훨씬 잘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한겨울에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단 실내에서. 하지만 여기가 실내라고 그래서 막 그냥 열대 온실처럼 언제나 25도 30도를 유지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 겨울에 굉장히 추울 때는 5도 이하로도 떨어졌었어요. 네, 저희는 가온하는 온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렇게 잘 돼요. 저처럼 무식한 가드너가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감에 의존해서 하다 보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나만의 노하우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얘는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빨리 잘라서 삽목을 할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한 달 반 전쯤에 제가 삽목했던 거예요. 원래 겨울 삽목은 잘 안 된다고들 하시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장미도 겨울 삽목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삽목하려고 자른 가지는 아니고 그냥 다니는 길에 자꾸 가지가 쳐서 잘랐던 거 아까워서 꽂아놓은 거였거든요. 요건 이렇게 테라코타 분에 토분에다가 삽목을 했고 그냥 막 줄도 안 맞추고 그냥 막 했어요. 연필 길이만큼 잘라가지고 위아래 맞춰서 잘라놓고 그 다음에 밝은 호르몬제 같은 거, 호르몬제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안 넣었어요. 밝은 제에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실제로 밝은 제라고 유통되는 것 중에 밝은을 도와준 성분이 하나도 없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일반 영양제인데 그냥 밝은 호르몬제, 밝은 제라고 이렇게 팔거든요. 그거는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거에 대해서 아직은 별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냥 꽂아놨어요. 그냥 꽂아놓고 깨끗한 상토에다 하고 굴러다니는 이게 뭐냐 그리 뭐 빵집인가 뭔지 뭐 하여간 비닐 봉지예요. 비닐 봉지를 뒤집어 씌워놨어요. 뒤집어 씌워놓고 한 2, 3일에 한 번 정도 물 주고 다시 뒤집어 씌워놓고 보면은 눈이 다 올라오죠. 새 눈이 초점이 잘 맞는지 모르겠는데 새 눈이 다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 당겨 보면은요 잘 안 당겨져요. 잘 안 당겨지거든요. 그런 애들은 벌써 뭔가 뿌리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근데 외국 자료 찾아보면 겨울에 이렇게 삽목하는 경우에는 한 2-3달 정도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날씨가 완전히 풀릴 때까지 3월이나 4월 달쯤 때 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정원에다 다시 이식을 할 거예요. 겨울에도 실내는 이렇게 얼마든지 환경만 잘 맞춰주면 삽목이 된다는 거. 미국에서 종자가 1차로 도착을 했습니다. 예. 관막소를 통과하면서 보이시죠? 4, 7, 10, 17, 19, 22, 25 폐기 예. 웃음밖에 안 나와요. 예, 이거 가격으로 따지면 배송비 같은 거 제외하고 종잣값만 16만원어치가 폐기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대량으로 진행해 본 거라서 어설픈 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다음부터는 이러지 않으려고요. 돈도 돈이지만 한번 들여올 때 너무 복잡해요. 귀찮고.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한국으로 보내주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 종자 회사에서도 한국으로는 안 보내주려고 자꾸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일반 우체국이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우체국에서도 종자라고 하면 안 보내주려고 그래요. 그거를 이제 뚫고 들어온 거거든요. 예. 좀 제가 처음이라서 너무 FM대로 진행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보다 좀 쉽게 하는 방법 있는 거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세요. 지금 검역 종자들이 미국이라 얘가 이 자니스가 저라는 농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데라서요. 일반인 대상으로도 하지만 대량으로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절화 시장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씨앗들이 거의 있다고 봐야 돼요. 저도 찾아보면서 내가 그동안에 꽃꽂이했던 게 이 품종이구나 이런 게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 손에 들어온 거는 31가지 품종, 세부 품종으로요. 나누면은 한 몇 가지 정도 되나? 열 몇 가지 정도? 지금 남은 애들 기준으로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지금 씨앗이 이게 재고가 남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더 시켰거든요. 왜냐하면 절화농장에서는 한 번에 파종을 왕창 다 하지 않아요. 그리고 쓰면 쓸수록 계속 이렇게 또 돌아가고 땅을 놀리지 않는 게 이게 노하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파종했을 때, 그 다음에 모종을 만들었을 때 언제 땅에 이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확할 수 있을 때까지 도대체 얼마나 걸리는지 그런 거는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미국 애들은 굉장히 자기 정보를 나누는데 아까워하지 않아요. 참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는 본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위성 사진을 찍어봤어요. 지금 현재 여기서요, 제가 정원으로 그러니까 정원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절화 정원 베딩으로 만들 때는 어디냐, 이 그림은 저희 정원 와보시는 분만 이해하실지도. 그리고 여기 이제 개발세발 낙서한 거 무시하시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다시 확대해서 뽑았어요. 요 위쪽이 저희 집 있는 데고요. 요 밑에 베딩이에요. 이 위에 지금 하얗게 돼 있는 데는요, 하얗게 돼 있는 데는 다년생 절화로 이미 다 심어놨어요. 제가 아이리스라든지 그 다음에 작약이라든지 아스틸베라든지 절화로 쓸 수 있으면서 다년생으로 쓸 수 있는 애들을 다 이쪽 위로 올려버렸어요. 위로 올려버린 이유는 상대적으로 여기가 윗단이기 때문에요, 바람의 피해가 굉장히 심해요. 근데 1년생 초하류들보다 다년생 초하류들이 뿌리를 깊게 집어넣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람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잘 정돈하면 또 정신 차리고 다시 올라오는 애들이 다년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윗단은 다년생 위주로 넘어가고요. 밑에 단은 아무래도 옆에 밭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지형의 여러 가지 영향으로 바람의 피해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무지개색으로 막 해놓고 보라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데들을 지금 절화 베딩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막 머리 빠지게 가상으로 계산하고 땅평수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런 모종을 몇 개 만들어야 되는지 계산하고 막 했어요. 이게 계산하는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외국에 가면은 그거 보시고 하면 돼요. 근데 또 성격상 그걸 못 믿어가지고 또 손으로 다시 하나 일일이 해가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파종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파종을 많이 해야 되고, 예를 들면 같은 품종이라도 보통 2주 간격으로 또 파종을 해요. 그래야지 한 번 올라와서 꽃이 뭐 몇백 개를 심었는데 몇백 개를 한꺼번에 소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내가 소비할 예상할 양 지나고 나서 2주에 다시 똑같은 것을 또 이렇게 수확을 할 수 있게,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외국 친구들 보면 이거를 막 엑셀 표를 만들어 가지고 막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렇게까지 막 계획적인 사람은 아니라서 보통 대부분 다 머릿속으로 쑤셔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땐 머리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가 지금 빨리 파종해야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종자가 너무 늦게 도착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파종을 할 거예요. 파종하는 거는 제가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아까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파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파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잠깐 이제 올렸던 유튜브도 있고요. 제가 유튜브를 언제나 그 겨울에만 잠깐 찍고 이제 바빠지면 안 찍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해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파종 방법 외에 보통 이제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시면 인터넷 같은 데 나오는 얘기 중에 안바라, 광바라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안바라, 광바라 얘기는요, 솔직히 제가 식물 생리학을 공부했던 경험에 있어서도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나와요. 보통 우리가 뭐 무슨 종자는 안바라, 무슨 종자는 광바라 해가지고 안바라인 경우 신문지를 덮고 뭐 어두운 데 둬야 된다 하는데, 사실 바라에 관해서 딱 확실하게 이게 스타트를 하게 만드는 거는 온도랑 그 다음에 물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햇빛 같은 경우는 사실 뭐냐면 바라의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바라하고 나서 어린 싹이 틀 때 그때 햇빛이 많이 필요해요. 햇빛이 그때 부족하면 많이 경험해 보셨다시피 어린 싹들이 웃자라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등을 키시든가 아니면 하우스 같은 데다가 놓으시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만, 실제로 그 바라의 스위치를 딱 킬 때는 빛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바라 할 때 보통 이렇게 기계들 있잖아요. 완전 전문적으로 모종 빼내는 그런 데들 보면은 이렇게 건조기처럼 이렇게 쭉쭉쭉쭉 판으로 넣어서 뺐다 넣었다 뺐다 하거든요. 그런 데는 사실 등이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전문적으로 그거 만드시는 기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게 만드시는 그 회사가 있어요. 그 대표님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시기를 집에서 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밥솥 있죠. 밥솥, 전기밥솥 같은 걸로 온도를 조절해 가지고 거기다 온장고 같은 데다가 넣어서 발화를 해도 된다. 사면이 다 막혀 있는데 상관없냐 그랬더니 발화 그 자체에는 사실 햇빛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광발화는 뭐 햇빛을 안 쓰면 발화가 안 되고 안발화는 햇빛을 쐬면 발화가 안 되고는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근데 하여간 물론 햇빛을 덜 보면 발화에 도움이 되는 식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화훼 쪽으로는 아주 대표적인 게 델피늄인데 제 경험상 델피늄 햇빛 있는 데다 발화를 해도요 환경만 잘 맞추면 발화 다 잘 돼요. 발화 다 잘 되고 그 다음에 광발화로 유명한 것들은 금호초 같은 게 있는데요. 금호초도요 햇빛 없는데도 온도 맞추면은 그늘진 데서도 발화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광발화 안발화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도 광발화 안발화 종자 분류를 할 때 그때는 이제 화에 한해서가 이제 배운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자에 나눠서 배운 건데 그때 이렇게 나누는 거 보고서는 제가 느낌상 어땠냐면 광발화 종자는 종자가 다른 종자의 크기에 비해서 작고요. 안발화 종자는 다른 종자 크기에 비해서 컸어요. 근데 종자는요 파종할 때 무조건 자기 부피, 몸집 부피, 종자 부피의 두세 배 깊이로 들어가니까 미세 종자인 경우는 위에다가 뭘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뭐를 깔아 흙을 덮어버리면 얘는 자기 몸집 자체가 워낙에 작기 때문에 올라오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광발화인 거고 그 다음에 알이 좀 큰 애들은 그 자기 몸집 두세 배 깊이로 묻어버리니까 당연히 햇빛을 못 받죠. 흙이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안발화 종자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종자 부피에 관련돼서 평균적으로 데이터 나온 게 있냐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런 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예시로 나온 종자들 보면 대부분 광발화 종자는 평균적으로 크기가 작고 안발화 종자는 평균적으로 크기가 크다. 그랬더니 이렇게 교수님 보시더니 그러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관련돼서는 평균적 데이터는 나오진 않았대요. 근데 하여간 평균적으로요. 화훼 종자들은요. 일반 그냥 곡식이라든가 야채 종자보다 다 작아요. 기본이 작아요. 기본이 작기 때문에 델피늄 같은 경우는 화훼 종자치고 굉장히 큰 편이고요. 오히려 금호초 같은 경우가 평균보다 조금 작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광발화, 안발화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광발화 환경 만든다고 저도 처음에 잘 몰랐을 때 신문지 덮어두고 막 그랬거든요. 오히려요 과습 상태 돼가지고 물러서 버리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 광발화, 안발화 신경 안 쓰고 오히려 온도와 환경을 더 잘 맞춰주는 게 온도와 습도를 맞춰주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발화 관련해서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요. 상토 발화용 용토는 상토 영양분이 없는 그 상토를 써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상토 뒤에 보면 그 상토 믹스한 거에 비율이 막 나오는데 피트모스에다가 파종을 하지 마시라고요. 피트모스가 좋은 흙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를 많이 아시는데 사실은 피트모스는요 가격만 쌀 뿐이에요. 가격만 쌀 뿐이고 그 다음에 무게도 가볍고 뭐 이런 장점은 있지만 pH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왜 피트모스 많이 섞이는 상토를 쓰지 마시라고 그러냐면 피트모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게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물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해보셨을 거예요. 피트모스를 물을 먹이려면 위에다 물을 막 뿌리잖아요. 그러면 뭔가 유막이 형성되는 것처럼 물이 잘 안 먹어요. 오히려 커다란 다라이에다가 그 피트모스를 담가놔야지 물멍들도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게 물이 먹는 게 어려운 상태인데
초보분들이 피트모스가 비율이 많이 섞인 흙에다가 파종이라든가 삽목이라든가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피트모스에 물을 밀어내는 성질,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밀어내는 것도 모자라가지고요. 한번 완전히 마르잖아요. 그러면 재흡수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발화할 때 되게 큰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습도를 말리지 않는 거거든요. 습도를 말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비닐하우스에다도 쓰고 계속 스프레이질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피트모스 비율이 많은 그런 흙에다가 파종을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저도 그래요. 게으름 피다 보면. 그리고 이만한 애들 어떻게 다 신경을 써요. 하다 보면은 좀 잊어버리고 이쪽 부분에 물 주는 게 좀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을 다시 물 주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 되게 큰 노력을 해야 되고 물을 주려고 해도 이미 한번 말라버리면 잘 안 젖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파종할 때 실패하는 확률이 커져요. 그래서 저는 피트모스가 많은 비율이 섞여 있는 상토는 되도록이면 파종할 때는 쓰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피트모스와 코코피트는 완전히 틀립니다. 코코피트는 물도 잘 먹고요. 코코피트는 물도 잘 먹고 다시 재흡수율도 좋아요. 다행히 이제 피트모스가 이게 뭐냐면 그 식물성 이끼가 오래돼서 이제 퇴적이 된 거를 피트모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트모스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굴치를 하니까 이제 늪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이끼류들이 많이 있는 늪들이 많이 없어져서 피트모스를 대용할 수 있는 거가 이제 코코피트니까 코코피트를 많이 쓰자는 주의로 넘어갔어요. 근데 아직은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는 국제적으로 피트모스 가격이 좀 더 저렴한가 봐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국내에서 쓰는 그런 상토 만드는 회사에서도 아직까지는 뭐 피트모스를 많이 쓰는 편이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코코피트가 오히려 더 비율이 많은 게 좋고 저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코코피트랑 피트모스 더한 비율이 70% 정도 되는 상토 생각외로 그런 것도 많이 없답니다. 진짜 저렴한 상토들 보면은요, 코코피트랑 피트모스 합친 비율이 85%에서 90% 정도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70%에 가까운 애들로 쓰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상토용으로 좋아서 파종할 때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삽목할 때도 좋고, 그 다음에 분갈이 할 때도 그게 좋아요. 이렇게 지금 파종할 때 많이들 오해하고 계시는 암바라, 광바라 꼭 지켜야 되나? 그 다음에 흙을 뭐 피트모스에다 파종을 하냐? 그리고 또 마사에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마사에다 하시면 종자가 굉장히 작은 화요리 종자인 경우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리고 뿌리도 잘 안 내리고. 그러니까 하여간 상토를 쓰시되 피트모스 비율이 좀 상대적으로 좀 낮은 애들이 초보분들이 실패 확률을 줄이기가 좋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며칠 전에 지난번에 소울블럭 관련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소울블럭이 제 손에 들어온 게 2 곱하기 2인치짜리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가드너들도 그거 말고 4분의 3인치 곱하기 4분의 3인치 되게 작은 게 있어요. 그거에다 먼저 1차 파종을 한 다음에 2 곱하기 2인치로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2 곱하기 2인치는 로열티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인치는 영국에 있는 어떤 회사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가드너들도 다 영국에서 주문을 해서 쓰고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알리익스프레스에서도 없고요. 아마존에도 없더라고요. 근데 아마존에서 미국에 있는 제 친구가 로그인해서 보니까, 거기서는 배송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미국으로 배송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비행기 타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쨌거나 소일블럭보다는 지금 저는 이제 이 파종판들이 워낙 또 기본적으로 많이 있으니까 뭐 아무리 좋게 플라스틱 안 쓰는 게 소일블럭이라고 해도 기존에 있던 거를 그거 왔다고 이것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또 폐 비닐이 되니까. 그래서 얘는 이거 굉장히 많아요. 제가요. 파종을 많이 하니까. 네. 요거는 다시 재활용해서 올해까지는 요거를 한번 써보고요. 마르고 닳도록 쓰는 게 가장 좋죠. 그게 한국의 아줌마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다가 좋은 상토로 해서 파종을 할 거예요.
파종 관련해서는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We've been up for way too long, but I don't wanna come down. Caught up in a long free fall, you got me off of the ground. Sway for a minute, but play move side to side. One way ticket, I want you in my life. Feel a mile high when you're on my side. High up in the sky, cruising through